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자료는요. 바로 정부가 방금 정격 발표해서 지금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제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종 지급 기준입니다. 맨날 복잡한 공문이나 딱딱한 브리핑 자료 보면서 머리 아프셨죠? 제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 복잡한 내용의 명쾌한 해설,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3,600만 명.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국민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솔직히 이 해설 들으시는 여러분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건 딱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3,600만 명 안에 들어가는 거야?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 맞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단계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인데요. 1번 누가 받는지 지원 대상부터, 2번 가구 기준, 3번 헷갈리는 소득 계산법, 4번 지역별 지급액, 그리고 마지막 5번 신청 방법과 규칙까지 아주 빠르게 하지만 놓치는 거 하나 없이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첫 번째 관문 제1장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소득을 보기 앞서서요. 일단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아예 싹 걸러냅니다. 1단계로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1주택자 기준으로 시세가 한 26억 원 정도 되는 아주 고가의 아파트가 있다면 바로 탈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금융소득인데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또 배제됩니다. 이자율 2%라고 쳤을 때 통장에 현금으로 무려 10억 원 정도가 있어야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일단 이 두 가지 깐깐한 허들에서 약 250만 명이 우선적으로 제외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제2장 가구 기준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 가족, 즉 한 가구로 볼 것이냐, 이게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2026년 3월 30일 시점의 주민등록표입니다.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함께 있어야 1가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갈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배우자나 자녀분들 있죠? 이분들은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다른 곳에 떨어져 살아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여서 같은 가구로 봅니다. 반면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내 피부양자라도 따로 살면 무조건 별도 가구로 분리돼요. 그리고 진짜 핵심, 맞벌이 부부 중에 직장 때문에 주소지가 다른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원칙적으로는 별도 가구지만 만약 부부의 보험료를 하나로 합치는 게 커트라인 통과에 더 유리하다면 동일 가구로 직접 선택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아주 전략적인 계산을 하셔야겠죠? 세 번째, 제3장 소득계산법입니다. 다들 여기서 골치 아파 하시는데 제가 이 복잡한 건강보험료 암호 확실하게 해독해 드릴게요. 가구원 수에 따른 최종 건강보험료 커트라인을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순수 직장인으로만 구성된 4인 가구다. 그러면 가족들 보험료 다 합쳐서 32만 원 이하여야 통과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직장인이면 13만 원이 기준이고요.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4,34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의 지난 3월 건강보험료를 싹 다 더했을 때 이 커트라인 숫자 이하라면 축하드립니다. 최종 자격심사 통과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뚜렷한 차이인데요. 직장 가입자는 순수하게 여러분이 받는 월급, 딱 그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이분들은 소득은 기본이고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살고 있는 집 같은 재산까지 전부 다 더해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평가의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소스 자료들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지역가입자 2인 가구 커트라인 기억나시나요? 고작 12만 원이었어요. 재산까지 그렇게 깐깐하게 다 합산해 놓고 12만 원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는 건 솔직히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정작 고유가 때문에 제일 심하게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졸지의 상위 30%로 분류돼서 억울하게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러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머리 아픈 수학은 이제 끝났습니다. 분위기 살짝 바꿔서 제4장, 지역별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느냐, 제일 기다리셨을 내용이죠.
먼저 기본 액수부터 볼게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대상자분들은 1인당 기본으로 딱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벗어난 비수도권 거주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15만 원으로 훌쩍 뛰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도시 말고 다른 지역들의 닫힌 지갑을 좀 열게 만들고 지방 소도시 경제에 펌프질을 하기 위한 일종의 의도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등 지급 시스템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수도권 1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 그리고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무려 25만 원까지 단계별로 쭉쭉 올라갑니다. 단순히 돈을 똑같이 뿌리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거주지에 맞춰서 타겟팅을 아주 확실하게 한 맞춤형 경제 구호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드디어 마지막 제5장 신청 및 규칙입니다. 지원금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현실적인 물류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 꼭 입력해 두셔야 합니다. 가만히 숨만 쉰다고 알아서 통장에 꽂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5월 18일부터 7월 3일 이 사이에 무조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날짜, 바로 8월 31일입니다. 이 지원금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8월 31일 자정 땡 치면 안 쓴 돈은 그냥 허공으로 영원히 날아갑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절대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전부 다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첫 주에는 수천만 명이 한 번에 몰리면 서버가 바로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요일제를 돌립니다. 태어나신 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월요일은 1이랑 6, 화요일은 2랑 7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지정된 요일에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청이 가능하니까 헛걸음하시지 않게 내 요일이 언제인지 미리 딱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이 지원금은 동네 상권 살리자고 만든 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1차 지급 때 난리가 났었어요. 30억 원 이하 주유소 찾기가 진짜 하늘의 별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룰을 확 바꿨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만큼은 매출 규모 상관없이 그냥 다 결제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명색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맞는 거겠죠? 아까 제가 소득 기준일이 3월 3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4월에 갑자기 직장 잘렸는데 5월에 가게 문 닫아서 형편 어려워졌는데 이런 분들 기준일 지났다고 못 받는 거냐? 걱정 마세요. 다행히 아닙니다. 7월 17일까지 아주 넉넉하게 이의 신청 기간이 열려 있어요. 채직 증명서나 폐업 사실 증명원 같이 나 지금 소득 확 줄었다는 거 증명할 서류들 잘 챙기셔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시면요. 심사 거쳐서 충분히 구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서 꽉 막힌 소비를 살리고 지역 경제에 펌프질을 하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소비 쿠폰 뿌렸을 때 그중 43%가 소상공인 매출로 바로 이어졌다는 데이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자료들을 쭉 분석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는 도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까지 까다롭게 다 반영하는 지역가입자의 그 빡빡한 건강보험료 커트라인 때문에 정작 고유가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데 유용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라고요. 나아가서 이 제도가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닿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